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들이 서대문 형무소보다 더 많을 정도로 대구가 항일운동과 밀접한 도시인 만큼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통 번데기 하면 누에 번데기를 생각하는데 수컷벌 번데기도 식품 원료로 허가돼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주의 유명한 유적지인 동궁과 월지, 특히 동궁은 그동안 태자가 머물던 곳으로 알려졌으나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름 휴가철 국내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경찰이 오늘부터 4주 동안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훈풍이 불면서 약간 덥게 시작했는데요. 오전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를 전합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경북 서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 오전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오후가 돼서야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에 5에서 40mm, 일부 해안가 지역은 5에서 10mm로 도로가 미끄럽고 또 가시거리도 짧게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교통안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계속 높은 기온을 보이며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8도, 안동과 포항은 모두 27도로 아침부터 공기가 많이 습합니다. 한낮에는 대구 31도, 안동 29도, 포항은 32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계속해서 날이 덥고 또 꿉꿉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잠시 날이 맑아지다가 또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목요일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화 소재로도 많이 등장하는 항일운동단체 의열단의 전신이 대한광복회인데요. 이 대한광복회, 대구에서 시작한 단체입니다. 대구 형무소에서는 순국한 독립운동가들이 서대문 형무소보다 더 많을 정도로 대구는 항일운동과 밀접한 도시인데요. 그럴 만큼 대구에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취재입니다. 약산 김원봉이 이끈 의열단, 조선총독부 고위직과 친일파를 암살하고 관공서를 폭파하는 등 활발한 항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의열단의 전신인 대한광복회는 1915년 대구 달성공원에서 결성됐습니다. 대한광복회 결성지, 나라가 어려울 때면 항상 대구 시민들은 놀라운 애국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항일운동이 활발했던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 형무소 순국자 중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은 사람은 176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보다 1명 더 많습니다. 현재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복심법원이 한강 이남에는 대구에만 있었습니다. 영남, 호남, 충청 합해가지고 대구에 하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대구 형무소에서 사형이 다 당한 거예요, 그분들이. 1925년 당시 인구 비례로 볼 때 대구 출신 독립운동 유공자는 서울의 1.6배, 부산의 3배였습니다. 항일의 도시라고 할 만하지만 삼덕동에 있던 대구 형무소는 흔적 없이 사라졌고 독립운동 기념관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대구에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독립지사 후손이 804 날에 땅 14,000평을 기부한 것을 계기로 이곳에 대구 형무소 역사관과 독립운동 역사관을 만들어 후대를 위한 교육 공간을 쓰자는 겁니다. 전라도에서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39%입니다. 그 대구가 40%, 그리고 기타 지역에 이제 그런 한 20% 되는데 대구 형무소를 흔적도 없이 없앴다는 건 이거는 참 우리가 있을 수가 없지요. 추진위가 예상한 예산은 500억 원, 정부 설득이 관건입니다. 추진위는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전국 독립운동가 유족들의 수건 사업이라며 독립운동사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기념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노인 인구는 많고 젊은 사람은 적어서 전국에서도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곳, 바로 의성군입니다. 청년들을 창업과 창작으로 연결해서 지역에 사람과 자원이 남도록 하는 정책을 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기준 의성군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5만 2천 명 중 2만 1천 명, 40.9%로 전남 고흥을 제치고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됐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전국 1위.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의성군이 주력하는 제1의 정책은 바로 청년 유입. 그중에서도 외지 청년을 창업, 창작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창업은 외지 청년과 지역 청년이 짝을 지어 창업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연말까지 12개 청년 점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선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바로 옆에 홈 농장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회사도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손을 잡고 진행 중인 지역상생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서울 청년들이 의성을 찾아 직접 자원을 발굴해 창업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산수유꽃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항산화 효과가 좋은 걸로 지금 연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용된 적 없었던 이제 산수유꽃을 가지고 화장품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국비 등 30억 원을 들여 아예 숙식이 가능한 기숙형 청년 창업 공간도 건립 중입니다. 이곳 청년 창업 허브센터의 특징은 숙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청년 창업 10팀이 내년 1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년 예술, 문학 창작자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낙담보를 바라보는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에 조성된 청년 창작촌을 1년간 제공해 줍니다.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그리고 청년들에 의해서 이제 각종 창업 이런 것이 활성화돼야만. 노인 인구 전국 1위 의성군이 역설적으로 청년 창업의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의 유명한 유적지이자 관광 명소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동궁과 월지인데요. 동궁은 태자가 머물던 곳으로 알려졌으나 아니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궁의 위치를 두고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1974년 준설 과정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동궁과 월지 발굴이 본격화됐습니다. 사적 18호 명칭도 임해전지에서 지난 2011년 동궁과 월지로 바뀌었습니다. 동궁의 성격을 두고 학계에서는 토론이 한창입니다. 다수설은 태자가 거처하던 궁이지만 왕이 머물던 곳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삼국 4기에 왕이 임해전에서 8번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모두 왕이 주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안압지와 월지궁은 태자가 아니라 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동궁의 위치를 두고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주요 건물지가 많이 확인된 서편이 다수설이지만 글자 그대로 월지 동쪽이라는 설, 그리고 서편인데 현재 확인된 건물지는 아니라는 의견 등입니다. 지금까지 비슷한 성격으로 추정한 동편 유적지 북쪽과 남쪽 간에도 차이가 있음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서 가지구와 나지구의 기능과 이제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발굴 조사가 더 진행되면 동궁의 기능과 위치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 연구 주제들을 잡아보는 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동궁의 규모 등이 규명되면 중단된 복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네트워크 뉴스 오늘은 광주, 목포, 충북으로 가봅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건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앞으로 더 함께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방역은 정부나 지자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개개인의 몫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이계상 기자의 취재입니다. 대형 교회 예배당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친환경 약재를 연무기에 넣고 20여 분 동안 분사해주는 시스템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나 유해 세균을 신속하게 분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방역 작업은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재능 기부 형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장비와 물품을 직접 구입해 매일 방역 작업을 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기계 구입에 대한 비용은 좀 들겠지만 기계 구입 한 번으로 계속 매달 매일 소독을 할 수 있다는 거.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 논의까지 진행됐던 학원들도 방역 작업이 중요한 일과가 됐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10만 원 안팎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매일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나 잦은 방역을 해주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당국도 코로나19 유행을 종식한다는 표현은 성급한 기대일 뿐이라며 일상화된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처에 비방한 방법, 즉 비법은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그 끝을 알 수 없게 되고 올해 가을 2차 대유행까지 예고된 상황.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 코로나 안심 매장이나 방역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라남도를 찾는 관광객도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적한 곳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오히려 관광객이 급증한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목포의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휴가철에만 44만 명이 다녀간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 올해는 아직 정식 개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애들도 막 뛰어놀고 싶고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해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 없는 데를 좀 찾아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전남을 찾는 관광객은 매달 300만 명 안팎씩 줄어든 상태. 지역별로 편차가 큰 가운데 도내 일부 휴양지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의 경우 올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증가한 111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진의 주작산 자연휴양림도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뒤 문을 열자마자 평소보다 67% 증가한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데다 상대적으로 청정한 전남의 이미지가 도시 밀집 지역을 탈피하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불러왔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상당히 지금 청정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홍보됐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코로나19 속 맞이하게 된 휴가철. 철저한 방역 대책은 물론 전남만의 차별화 전략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충북 청주동물원이 개관 23년 만에 처음으로 동물 복지를 명문화했습니다. 동물원 윤리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MBC 충북의 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표범, 직지. 공중 통로를 이용해 사육장 2곳을 오갈 수 있도록 활동 면적을 넓혔더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정형 행동, 일종의 동물 정신 질환이 완화됐습니다. 곰 사육장은 5배가 넓어졌습니다. 콘크리트는 걷어내고 풀을 심었습니다. 곰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좋아하는 놀잇감도 만들었습니다. 2년 전 웅담 채취 농장에서 구조된 반달 가슴곰 삼형제의 보금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최대한 서식지에 가깝게 원래 곰들이 야생에서 사는 곳과 가까운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 안에서 갇혀 살고 있는 여우들에게는 내년부터 자연 방사장이 제공됩니다. 이 공간을 실제 방사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 이제 저희가 지금 맞는 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우도 나와서 비를 맞고 햇볕을 쫄 수 있고 흙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밟을 수 있고. 그동안 수돗물로 사육해온 바다 물범은 바닷물이 있는 곳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그 제주도에 있는 대형 수족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바닷물을 쓰시고 또 수조도 굉장히 커가지고 그걸로 이 물범들을 이제 보내기로 했습니다. 청주동물원이 관리 규정을 손질해 23년 만에 처음으로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동물을 가격으로 매겼던 조항을 없애고 동물복지 평가와 동물원 윤리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동물을 시멘트 바닥에 놓고 뭔가 연구를 한다든지 뭐 종 보전을 얘기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동물 복지를 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동물원이 종보존을 하는 기관이 되겠다. 철창 속 동물 구경하던 시대는 가고 사람과 동물과의 공존법을 동물원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의 국내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찰이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주 동안 범죄 예방 활동을 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우선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순찰을 하는 탄력 순찰을 강화합니다. 범죄가 자주 발생한 주택과 상가에는 경찰 기동대 등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금은방과 편의점 등에는 방범시설 보안을 요구하거나 신고 요령 등을 교육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7, 8월에 절도와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이 2018년 같은 기간보다 6.7% 늘었다며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휴양지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10살 미만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휴양지 관련 위해 정보는 1,125건으로 이 가운데 7월과 8월 여름철이 30.2%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0살 미만의 사고가 36.3%로 가장 많았고 장소는 호텔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미끄럼이나 부딪힘 사고가 61.9%로 가장 많았고 부탄가스 폭발 등 화기 사고도 9.2%나 됐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롯데 자이언츠에 1대2로 지면서 주말 3연전을 2승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경기에서 삼성은 1회에 롯데 이대호에게 2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리드를 뺏겼습니다. 6회에 구자욱의 홈런으로 한 점 차로 추격했고 7회부터 9회까지 선두 타자가 모두 출루했지만 기회를 이어가지 못했고 선발 뷰캐넌은 8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으며 호투했지만 타선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시즌 4번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내일부터 창원에서 NC 다이노스와 3연전을 갖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시가 제출한 코로나19 2차 생계자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대구시의회는 내일 임시회를 열어 2차 생계자금 2,430억 원이 포함된 6,50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임위별로 심의합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경북 서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 오전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에 5에서 40mm, 일부 동해안 지역은 5에서 10mm로 비가 내리는 곳은 도로가 미끄럽고 또 가시거리도 짧기 때문에 평소보다 교통 안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높은 기온을 보이며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8도, 안동과 포항은 모두 27도로 아침부터 공기가 많이 습합니다. 한낮에는 대구 31도, 안동 29도, 포항은 32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계속해서 날이 덥고 꿉꿉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날이 흐리고 또 오후까지 곳곳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8도, 영천 2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31도, 영천도 3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22도, 구미 28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상주 28도, 구미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7도, 예천 23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예천 모두 29도로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잠시 하늘이 맑아지다가 또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목요일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